자, 교재는 101페이지 32번입니다. 자,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했죠. 1번, 인도받은 후라고 했죠. 그렇죠? 인도받은 후에 비로소 일까 아닐까 의구심을 들었다는 겁니다. 취득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작물 취득제는 고의가 언제 있어야 됩니까? 취득할 때 고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도받은 후에 고의가 있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취득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을 보죠.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이거 앞에서 풀었죠? 그렇죠? 그 사후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 하더라도 그 사후행위로 인해서 취득한 물건은 작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안 된다 틀렸고, 2번 작물죄에 대한 본범의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는 우리 형법을 기준으로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형법에 비춰 절도죄의 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 영득한 작물은 작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미국이고요. 우리나라고요. 근데 여기 미국에서 리스 계약을 체결했죠. 그렇죠? A라는 리스 이용자가 이 리스 차량을 팔아먹죠. B라는 업자에게 팔아먹습니다. 이것이 뭐가 된다? 횡령이 된다는 거. 횡령. 그리고 이 횡령이 되면서 동시에 이 물건은 작물이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에서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 리스 차량에 관한 법리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그 나라 법이고요. 라 하더라도 이건 뭐다? 리스가 보관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형법을 기준으로 갖고 따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관자이기 때문에 이물을 처분하게 되면 횡령이 된다. 자, 4번. 채권적 권리라 할지라도 재산상 이익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이를 업무상 과실로 취득을 하였다고 한다면 업무상 과실 작물 취득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작물죄의 객체는 뭐죠? 작물죄 객체는 재물이에요. 재물. 권리가 아니고요. X. 그래서 채권적 권리라고 했을 때 이 권리는 작물죄의 객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업무상 과실 작물 취득죄가 안 된다. 여기 X. 답은 4번입니다. 아니죠. 잠깐만요. 지금 문제가 옳은 것을 고르라 했잖아요. 그럼 답이 몇 번이죠? 3번이죠. 자, 33번. 자,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의료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이라 그랬어요. 요 채권도 대상이 될까 안 될까?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뭡니까?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처분, 강제집행 또는 보존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뭐다?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건 뭐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합니까? 안 되죠. 그렇죠?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아요. 따라서 요양급여 및 정부를 청구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은 이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강제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거예요. 객체된다 안 된다? 객체되지 않아요. 답이 1번입니다. 자, 2번. 가압류 후에 그랬어요. 가압류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허위 채무에 기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리한다 할지라도 이 죄가 된다 안 된다? 죄가 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왜 죄가 되지 않아요? 가압류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가압류라고 하는 것은 뭐죠? 처분 금지 효과가 있어요. 처분 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했다 하더라도 채권자를 해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습니다.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죠. 자, 3번. 가압류 집행 해제 신청하는 것은 강제집행 멘탈죄의 행위탕에 해당하지 않아요. 강제집행 멘탈죄 행위탕이 뭐였죠? 은닉손괴, 허위양도,
허위 채무 부담 이었잖아요. 그렇죠? 행위 태양이 이 네 개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랬을 때 죄가 되는 것인데 가압류 집행 해지 신청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죄가 되지 않은 거예요. 맞습니다. 4번 이혼을 요구하는 처로부터 재산분할 청구권에 기하여 밑에 남편이 이런 상태에서 남편이 강제집행 면탈을 할 목적으로 이 가등기를 격려했다는 것을 때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죄가 되죠. 그냥 가등기는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건 돼요. 요 처로부터 재산분할 청구권에 근거한 가압류 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허위 채무를 부담하고 가등기를 격려한 것은 죄가 된다. 맞습니다. 답이 1번 틀렸습니다. 자, 34번. 자,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 있죠? 그렇죠? 이거 범죄단체로 봤어요. 범죄단체. 범죄단체 구성하면 범죄단체 구성죄가 되죠? 그 다음에 활동하면 활동죄가 되는 것이고요. 자, 범죄단체가 된다? 맞습니다. 범죄단체 조직죄가 됩니다. 그 다음 방화 예비죄, 방화죄 같은 경우에 그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하게 되면 필요적 감면이죠. 필요적 감면. 맞아요. 필요적 맞아요. 동그라미. 그 다음 선박 매몰죄의 고의가 인정되려면 이 매몰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으면 되죠. 고의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 이 공공위험에 대한 인식까지는 요하지 않습니다. 공공위험은 조문에 없어요. 조문에 없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 그렇죠? 고의라고 하는 것은 행위 당시에 사람이 현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배를 매몰시킨다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공공위험은 조문에 없기 때문에 굳이 그것까지는 뭐다 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맞죠? 2번 선박, 그쵸? 선박을 매몰시켰다면 선박을 깔아앉혔죠? 여기서 기수가 됩니다. 그쵸? 사람이 죽든 말든 간에 깔아앉히면 여기서 기수가 된다고요. 미수가 된다. 틀렸습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35번 유가증권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5신할 정도이면 되죠. 그게 문방구 약속어음 명지 같은 경우 5인할 정도이면 유가증권이 됩니다. 안된다. 틀렸고. 자, 대표이사 나왔네요. 대표이사가 타인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회사 대표이사의 명판을 이용해서 약속어음을 발행하게 되죠. 그렇죠? 자기는 여전히 옛날에 대표이사이지 지금 대표이사가 아니거든요. 대표이사가 아닌 자가 지금 대표이사라고 지금 사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격명제 되는 거죠. 그렇죠? 동그라미. 자, 3번을 보시게 되면 원본만 되죠? 원본만 말하지 4번은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X. 자, 4번에 정을 알고 있는 자에게 줍니다. 그렇죠? 그럼 주면 왜 줘요? 내가 이 사람에게 주게 되면 저 사람은 이걸 유통시킬 거야 라고 인식하고 줘요. 그러면 이 자체가 뭐가 됩니까? 주는 것 자체가 여기 행사죄가 되는 거예요. 행사죄. 아시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받아서 이걸 또다시 행사하면 그럼도 행사죄가 되는 거예요. 행사죄가 된다. 안 된다. 틀렸고요. 답은 2번 됩니다. 자, 35번.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사서증서는 계약서죠. 사계약서. 그러니까 공문서가 아니고 사문서입니다. X. 사문서로 바꾸시고요. 자, 타인을 기망해서 문서를 작성하게 했다 했을 때 서명단이 정당히 성립되었다 할지라도 이게 의사에 반해서 쓰여지게 되면요. 정당하게 성립되었다 할지라도 뭐다? 의사에 반해서 명의자의 의사에 반해서 행해졌다면 위조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안 된다. 틀렸고. 3번 쭉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고 마지막 줄 가보시면 그 문서 파일 나와 있네요. 문서 파일을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서 병에 송부했다고 했을 때 사문서 위조죄가 됩니까? 파일은 안 되잖아요. 파일은 문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위조죄가 된다. 사문서가 된다. X. 자, 4번을 보시면 이사 나왔네요. 이사가 회의록에 서명 대신 서명 거부 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하였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걸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하였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로 이때 서명하는 순간 뭐가 됩니까? 이 내용은 이사회 회의록의 일부가 되버려요. 일부가 됩니다. 일부가 됩니다. 근데 이 작성 권한자인 이사장이 이란 사람이
일지 멋대로 삭제를 해버립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사문서 변조죄가 되버리죠. 변조죄가 된다. 답은 4번 됩니다. 37번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어요. 자, 자동차를 뇌물로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원부의 그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실상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실질적인 사용 권한 및 처분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자동차 자체가 뇌물이 된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그러니까 리스 차량 받은 게 리스 차량. 원부의 등록자로 소유자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뭐다? 리스 차량을 그 기간 내에 네 마음대로 타고 다녀라 했던 거예요. 뭐 3년 약정이라면 리스 차량을 3년 약정했다고 한다면 3년 동안 마음대로 타고 다니라. 그러면 그 사용자의 이 리스 차량을 받아서 타고 다니는 사람은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 권한이 있기 때문에 차량 자체가 뇌물로 본다는 것입니다. 자, 맞고. 자, 이번에 특별사업비를 횡령했다라고 했을 때 그 횡령 범위로 취득한 돈을 공범자끼리 수수했습니다. 공범자끼리 수수했다라고 했을 때 이건 뭐죠? 이것은 그 돈의 수수행위는 뭐죠? 수수행위는 공모에 따라 내부적 분배죠. 내부적 분배. 공모에 따라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에 해당하는 것이지 이거는 그래서 뇌물죄가 안 돼요. X. 공범자끼리 주고받은 것은 뭐다? 뇌물이 안 된다. 3번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서 약속을 했다라고 했을 때 뭐가 됩니까? 약속죄가 되죠. 약속죄가 됩니다. 맞는 말이고. 그러니까 그 뇌물 약속죄가 되려면요. 뇌물 약속죄가 되려면 그 사람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면 되는 거예요. 다른 공무원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든 아니든 간에 그 뇌물을 약속하면 약속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지위를 했다는 것은 알선이죠. 알선, 뇌물, 약속죄. 맞는 말이고. 그 다음 알선 뇌물 요구죄는 상대방이 특징될 필요가 없죠. 여기까지 맞습니다. 또 상대방으로부터 하여금 뇌물을 요구하는 자에게 잘 보이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막연한 기대감은 뭐다? 막연한 기대감은 알선 뇌물 요구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막연한 기대감만 갖고서는 안 된다. 됐고, 그러니까 이 죄가 되려면 어느 정도 구체성으로 띄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 명목이 뇌물 요구 명목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막연한 기대감 갖고서는 안 된다. 그렇죠? 옳은 것은 두 가지네요. 답은 2번 되겠습니다. 39번.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1번 보시면 체포 등의 이유를 고지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고지하지 않았는데 이거 뭐가 되죠?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죠. X 하시고. 하자 취 문제 안 돼요. 우리 형소법 할 때 배우죠. 다음 2번 보시게 되면 출동한 경찰관 나왔네요. 그러니까 손으로 을의 가슴을 일회에 밀치고 계속해서 그렇죠? 뭐 이런 일을 했다면 공직방해 되죠. 경찰관의 정경을 까버린 것은 공직방해 된다. 맞습니다. 답은 2번 되겠네요. 3번. 자,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된 A왕 우연히 맞닥칩니다. 조회했다는 말은 우연히 마주쳤다는 거죠. 그랬을 때 벌금 미납 사실을 고지하고 벌금 납부를 유도했는데 A가 이를 거부하자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 집행을 구인하려 하였다. 이게 적법합니까? 안 됩니까? 적법합니까? 안 합니까? 적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적법하지 않아요. 공직방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왜요? 왜냐하면 이 경찰관이 여긴 생략됐는데 형 집행장이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어요. 형 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 안 했기 때문에 그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그래서 이 A가 경찰관을 수차례 밀친 것은 공직방해 되지 않는다. 정당방위였다. 이런 꼴입니다. 4번에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고 손을 놔버린 것만 갖고서 공직방해 안 돼요. 내가 차를 갖고 경찰관에게 덮친 게 아니잖아요. 차를 갖고 경찰관을 덮친 것이 아니고 지가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고 있는 것은 뭐다? 차량 속도 빨랐다는 것은 도망가고 있는 거죠. 나한테 달려든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공직방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답은 2번. 39번.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범위 도피지 잘 나오죠, 실제? 아직 수사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자도 포함됩니다. 그쵸? 틀렸고. 자, 도피 행위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만 되는 것 뿐이지, 간접적으로 안심하게 하는 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쵸? 틀렸고. 공범자 중 1인이 자기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하였다 했을 때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쵸? 안 된다. 설령 다른 공범이 이러한 행위를 교사했다 하더라도 죄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X. 왜 안 될까? 아니 원래 범인 도피죄라고 하는 것은요. 범인 도피죄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범행을 도피하게 했을 때 도피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범행이기 때문에 도피죄가 안 돼요. 도피죄가 안 되는 것이고, 죄가 안 되는 자를 교사했다. 죄가 안 되는 것을 교사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죄가 안 되는 것을 교사하면 당연히 죄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죄가 되는 것을 교사하면 교사가 될 수가 있는데, 죄가 아닌 것을 교사한 것은 죄가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신원보증서 나왔네요. 자, 신원보증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만 갖고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요? 신원보증서라고 하는 그 성격 때문에 그래요. 신원보증서라고 하는 것은 신원보증인이 수사기관에 대해서 피의자의 신분 등을 보증하고, 그렇죠? 향후 내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철수기구에 협조하겠다는 그 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만 갖고서는, 그 자체만 갖고서는 죄가 안 돼요. 아시겠어요? 맞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뭡니까? 옳은 것을 골라라. 답 4번입니다. 자, 40번.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일까? 자, 신문 절차는 아니죠. 변론 절차는 가능한데 신문 절차에서 거짓말하는 것은 죄가 안 돼요. X. 자, 확정되기 전에 자수하면 필요적 감경입니까? 감경이 아니고 뭐죠? 필요적 감면이죠. 틀렸고. 3번. 주관적 평가라든지 의견 진술은 위증죄가 되지 않죠. 위증죄는 허위 사실 얘기해야 돼.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지, 평가라든지 의견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헛소리 했다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아요. 맞는 말이죠. 동그라미. 원고 대리인 신문시에 한 증언을 피고 대리인과 재판상 신문할 때 취소 정정했습니다. 그러면 앞에 말 따로 떼어내서 위증하려고 보는 것은 적법입니까? 위법입니까? 위법이죠. 그 다음 왜 위법인가요? 증언은 전체 주의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말 따로 떼어내서 보는 것은 위법이다. 자, 4번을 보시면 5번을 보시면 자신이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랬다고 한다면 죄가 되지 않죠. 그렇죠? 제3자와 공동을 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하더라도 자기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면 죄가 안 돼요. X. 자, B번 가보시면, 자, 수사가 진행되자 갑은 위 안마의자를 친구 병위에 보관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증거은닉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요? 이것은 자기 사건이에요. 자기 사건. 자기 자신과 관련된 사건인 거예요. 증거은닉죄라고 하는 건 뭐죠? 증거은닉죄라고 하는 것은 타인 형사사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했을 때 성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자기 사건이었기 때문에 타인 사건이 아니므로, 따라서 이것을 친구에게 보관을 부탁했다 하더라도 증거인멸죄가 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죠. 옳은 것은 몇 개입니까? 2개네요. 답 2번. 여기까지 합니다.